반갑습니다. 송지준입니다. 저는 참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좀 웃기면서 슬픈 얘기긴 한데요. 이게 참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직업이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.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찾아볼 수 없는 직업. 근데 이 직업만 있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. 인기까지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. 그 직업이 도대체 뭐냐? 바로 선동가라는 직업입니다. 뭐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김어준이가 됐거나 그리고 또 뭐 더 참사인지 더 탐사인지 뭐 그런 인간들이 됐거나 허구한 날 가짜뉴스 같은 거 뿌리면서 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? 뭐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뭐 구속이 되기를 합니까? 뭐 폐가망신하기를 합니까? 오히려 막 더 잘 나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슈퍼챗도 막 쏟아지고 그러고 있잖아요. 저 같은 사람은 슈퍼챗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골골거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막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. 가짜뉴스 이거 퍼뜨려야지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지.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은 또 다르게 미국은 이제 허위사실 유포, 뭐 명예훼손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형사처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같은 걸로 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벌금을 이제 때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 보니까 뭐 사실상 평생 벌었던 돈을 다 토해내야 될 만큼 좀 강하게 그렇게 이제 벌금을 매기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명예훼손에 대해 가지고 형사처벌까지도 하고 구속까지 시키는 반면에 이상하리만큼 벌금에 대해 가지고는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가짜뉴스가 논란이 됐습니다만 김어준이나 더 참사 뭐 이런 것들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.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벌금을 진짜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였던 수익뿐만 아니라 사실상 채널의 몇 년 동안의 수익을 다 그냥 뺏어갈 수 있을 만큼의 벌금만 때리면은 저 인간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겠냐고요. 철저하게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것인데 김어준이가 뭐 민주 진영을 위해서 하겠습니까? 더 참사가 무슨 뭐 이재명을 위해서 하겠습니까? 다 필요 없는 얘기고 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. 돈만 뺏으면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상하리만큼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김어준이 뭐 이런 인간들이 더 미쳐 날뛰고 있고 결국에 넘지 말아야 되는 선,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 결국에 건드렸습니다. 이번에 김어준과 한동훈 장관 두 사람에 대해서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. 한동훈 해명을 놓고 헛소리라고 한 김어준에 대해서 법무부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오길래 법적 대응까지 법무부가 김어준을 상대로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되는 게 지난 이제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.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검찰에 이제 특활비를 공개해라 라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검찰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렇게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. 사실 이제 애당초 특활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무슨 뭐 특활비를 공개해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니겠습니까? 구조적으로 일단 그 검찰총장 자체가 특활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가 않고요. 그렇게 이제 검찰에 특활비를 주는 게 사실상 누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?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활비가 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뭐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또 모르겠어요.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검찰의 특활비를 문제 삼겠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누구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까? 추미애나 박범계 이런 인간들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진짜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건덕지를 삼고 문제를 삼는 추미애 박범계 그런 인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슨 뭐 특활비에 대해 가지고 특활비의 특자라도 꺼내는 거 보셨습니까? 찍소리도 못하고 찌소리라고 해야 되지. 찌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.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이런 시민단체가 지금 뭐 까불고 있는 것인데 근데 한참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뭐 한 몇만 장 가까이 되니까 그거를 뭐 시민단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막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그냥 막 뿌리다시피 주변 사람들한테 뿌리다시피 그렇게 이제 막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덥석 물어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인간이 누구냐? 바로 박주민입니다. 그런데 박주민이가 무슨 뭐 변호사로서 실력이 뛰어나겠습니까? 인간이 무슨 뭐 지금 뭐 임대료 받고 이런 걸로 바쁠 텐데 뭐 그 수만 장 가까이 되는 페이지를 어떻게 다 볼 수가 있겠어요? 그래서 내용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했냐? 바로 다음과 같은 요 종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. 뭐가 문제점인지 아시겠습니까? 검찰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. 근데 자료가 어떻게 돼 있어요? 가려져 있고
그리고 뭔가 좀 흐릿하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검찰이 뭔가 조작을 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박주민이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. 물론 이제 법무부가 됐거나 검찰이 됐거나 그럴 리가 없다. 그냥 이게 워낙에 이제 그 영수증을 지금 복사를 한 것인데 영수증 자체가 오래된 거다 보니까 영수증도 그렇게 이제 좀 달아져 있는 상태였고 그거에다가 또 복사까지 하다 보니까 저렇게 제대로 인쇄가 안 된 거다라고 이미 해명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한동훈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라고 또 법사위에서 해명을 했습니까?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냐. 6년에서 7년 정도 되고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잉크가 휘발이 된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복사까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.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해명을 했습니다. 근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누가 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까? 김어준이가 나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. 김어준이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. 한동훈 장관의 해명이 한마디로 헛소리라는 것이고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간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.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라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뭔가 좀 김어준이 평상시에 했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비해 가지고 이 이야기는 좀 설득력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. 한동훈 장관의 말 맞다나 휘발이 됐다. 이해할 수 있죠. 영수증이 오래됐으니까. 근데 하필이면은 식당 이름만 가려져 있고 그리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은 안 보인다. 선택적으로 휘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냐? 놀랍게도 증거가 있어요.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가려져 있는 김어준이가 주장을 했던 것처럼 종이로 가려서 복사를 한 듯한 그런 지금 모습까지도 보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이 이게 진짜 맞나?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보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뭐 우리 편이지만 이 선택적으로 휘발이 된다라는 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데?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연히 김어준의 얘기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. 왜 그러냐? 법무부가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. 한동훈 장관이 설명한 것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간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만 일단 바로 들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. 저거를 좀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한동훈 장관이 아까 전에 해명했던 게 뭐였습니까? 영수증이 휘발됐다. 그래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지워진 것이다.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냐? 요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가운데 부분에 영수증 같은 게 있죠? 근데 저게 어떻습니까? 6년, 7년 오래되다 보니까 휘발이 돼가지고 저렇게 흐릿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아까 전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나서 해명했던 게 뭐에 대한 해명이었던 거예요? 바로 저런 식의 영수증에 대한 해명이었던 거예요. 김어준이가 문제를 삼았던 건 뭐였습니까? 예를 들어가지고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이 보이지 않는다. 마치 종이를 가리고 복사를 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던 거. 요거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? 한동훈 장관이 아까 전에 법사위에서 해명했던 저 영수증과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겁니다. 완전히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선동을 또 한 겁니다. 한동훈 장관은 A에 대해서 해명을 했던 것인데 김어준이는 왜 B를 갖다가 A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냐? 왜 B를 A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냐?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또 선동을 했던 것이죠. 자,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. 아니 그러면 가려서 복사를 했다라는 건 맞는 거 아니냐? 뭐 식당 이름만 보이고 그리고 뭐 시간은 지금 보이지 않고 뭐 이런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그리고 뭐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은 안 나타나 있고 이거는 누가 보든 전에 검찰이 가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. 가린 게 맞다고?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?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왜? 법무부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것처럼 애당초 그렇게 가리는 게 바로 뭐였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.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? 김어준이가 지금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, 헛소리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 선동을 했던 거예요. 원래 법원 판결이 나왔던 거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무부가 가려서 공개를 했던 것인데 그거를 놓고서 한동훈 장관이 해명했던 것은 오래돼가지고 흐릿해져 있는 영수증에 대해 가지고 휘발이 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한 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묶어가지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해명인 거 아니냐? 어떻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이 휘발됐다, 선택적으로 휘발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김어준이가 또다시 선동을 했던 겁니다. 많은 분들이 넘어간 것 같아요. 그렇죠? 선택적으로 휘발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. 근데 애당초 선택적으로 휘발됐다라는 말을 한동훈 장관이 하지도 않았고 선택적으로 가려져 있는 건 뭐였다?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.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. 제가 보기에 김어준이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건드렸습니다. 법무부가 그냥 단순히 이거를 또 경고성 멘트를 날리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. 아예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법, 명예훼손에 대해 가지고
해가지고 구속까지 시킬 수 있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? 특히 보수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김어준이라고 이렇게 맨날 거짓말을 하고 허위 선동을 하고 있는데 왜 구속을 못 시킵니까? 법무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고발치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김어준의 싹을 잘라내야 될 겁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